우리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우리 인간이 소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장수와 행복입니다. 장수와 행복인데 저도 대학까지 나오고 의과대까지 나왔는데 학교에서 행복에 대한 강의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가니까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행복인데 그 행복이라는 과목도 공부를 안 하고 그게 문교에서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는요, 몇 년 전에 그 교육 과정에 행복 과목을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본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게 행복인데 학교에서 행복을 안 가르친다는 거는 이게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고 제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우리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소망이 장수와 소망 두 가지인데 그러면 무슨 양반이 육체적으로 다 가장 원하는 게 장수고 정신적으로 가장 원하는 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학교를 다 다니셨지만은 행복 강의 들으신 적 없죠. 그러고 뭐 찾기 이거 많이 나왔지만은 행복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재미난 거는 역시 하버드라는 대학이 그거 세계적으로다가 가장 유명한 대학이지만 그거 일리가 있어요. 드디어 하버드에서 한 20년 전에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지만은 그럼 일단 행복하면은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버드에서는 더 행복해야 된다는 더 행복.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해피에서 끝났지 해피어까지는 안 갔다고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연구한 게 기왕에 행복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자. 그런 학문이 생겨 그게 소위 말하는 긍정심리학, 그러니까 파지티브 사이콜로지가 생겼어요. 그거 재미난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복하는데 행복이라는 거를 학문적으로다가 깊이 연구한 데가 없어요. 근데 하버드에서 또 그걸 연구했다고.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거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버드 졸업생을 70년간을 추적해 70년간. 해가지고서는 지독하게 70년간 추적해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느냐. 그걸 하고 이제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전에 첫째 소망인 장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시시대에는 재료가 없어서 몇 살까지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전부 교회 다니시는데 구약시대라는 거는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은 무드셀란가 그 양반이 969까지 살았다는데 그건 성경 이야기고 고고학에 의하면은 구약시대 소위 말하는 구석기 시대에는 평균 연령이 약 20살이 섰어요. 20살, 20세. 그리고 로마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실 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28살에 섰어요. 28.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평균 수명보다는 더 살으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세에는 얼마냐? 33살. 그러면 근대에 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대에서 37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평균 수명이 5살 늘어나는데 1000년이 걸렸어요. 1000년. 그 기맥힌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아마 이건 세계 통계니까 세계 통계는 지금은 한 70대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의 수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지금부터 한 120, 30년 전에 1900년대 그러니까 120년 전이죠. 그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가 23살, 여자가 24살이었어요. 그리고 1950년대 여러분들 그 6.25 전쟁 겪으신 분이 있으시겠는데 6.25 전쟁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남자가 46, 여자가 51세. 그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살게 됐죠. 그 6.25 전쟁 당시. 그리고 지금부터 한 12~13년 전에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남자가 76세, 여자가 83세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몇 년 전에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지금 얼마인가 하니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그래서 한국 사람의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저도 평균 연령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럼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몇 명인가 저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얼마 전에 100세 이상이 9만 7천 명. 그리고 일본이 지독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9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일본이 인구수가 작은데 9만 5천 명이라고요. 굉장하죠? 그 다음에 한국은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21년 전, 그러니까 2년 전 통계입니다. 한국에도 100세 이상이 2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럼 가장 많이 죽는 나이가 얼마냐? 그 남자는 85세에서 가장 많이 죽어요. 남자는. 여자는 90세에서 많이 죽습니다. 90세. 많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시대, 구석기 시대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평균 수명이 20세인데, 지금 우리는 그거보다, 4배를 더 살고 있는 겁니다. 4배를. 그 예수 당시에 비하면 3배를 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의 인간의 소망이 2개인데 장수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장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왜 인간 수명이 이렇게 많이 길어졌느냐? 이거를 MIT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공과대 거기서 연구를 했는데 수명이 길어진 이유가 첫째가 물이랍니다. 깨끗한 물을 먹고.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보더라도요. 동네 지나가다 보면 개울물을 먹는 동네가 있었어요. 개울물을 먹는 데가. 그 지저분한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전기. 세 번째가 의료. 그러니까 물, 전기, 의료 때문에 우리 수명이 길어졌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재미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죠. 그럼 인간이나 동물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인간이,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아주 동물학적으로 볼 때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성장 기간의 5배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5배. 무슨 얘기냐? 인간이 성장하는 기간이 25살입니다. 5살 곱하면 125세. 우리가 125세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125세 산 사람이 있느냐? 125세까지는 없는데 122세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동방사기는 3천이 있는데 다 그거는 기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고, 기록으로다가 인정하는 게, 세계 그 기록으로다가 인정하는 게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120세까지 사는 게 이게 그 사람만의 성경도 재밌어요. 그 성경이 그냥 과학적이긴 한데 상당히 과학적인데,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모세 120세까지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여호수아도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거 아주 재미난 겁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석가모니도 사실 120세까지 살라고 했는데 식중독에 걸려가지고서 80세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 그 석가모니 비슷하다고 하는 소주 선사라는 사람이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우리 인간이 잘 관리를 하고 하면은 120살 나지 125살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물도 성장 기간에다 5을 곱할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장수, 그건 아주 기록이 인정한 거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니 불란서 여자인데 잔 칼맹이에요. 잔 칼맹. 이 할망구가 재미난 게 20살부터 110살까지 담배도 많이 피우고 초콜릿도 먹고 포도주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이놈의 할망구가 110살까지 살고 보니까는 이게 더 살아야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서는 오래 못 사니까 담배를 끊었다고요. 106살에.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10년을 더 살았어요. 10년을 더 살았다고요. 그러고서는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더 재미난 얘기는 이 할망구가 90살이 됐을 때 돈이 다 떨어졌다고.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장수는 좋은데 장수가 잘 준비된 분들한테는 축복인데 준비되지 않은 분들한테 이게 재앙입니다. 돈이 문제잖아요.
이 할망구도 돈이 떨어지니까는 그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지고서 내가 90살인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 집을 네가 갖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네가 내가 먹을 돈을 좀 대달라. 오케이. 아, 변호사가 보니까 대박이거든. 그래서 했는데 웬걸 변호사가 먼저 죽고 이 할망구가 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고 싶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딱 되고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오래 못 살겠느냐 해가지고 이 친구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데 불로초를 못 구하고 49살에 죽었다고요. 49살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한 사람들의 배를 더 사는 거라고 이건. 그러면은 진시황을 빼놓고 왕들이라는 게 옛날에 왕이라는 건 뭐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왕들이 얼마나 살았나 평균 연령을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중국의 왕이 평균 수명이 45세, 한국 왕이 조금 더 싸서 46세. 왕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이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됐지. 그래서 요새 하도 오래 사니까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9988-234.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데 9988-234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유, 맞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이틀에 있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동물의 이게 원래 그 생물학적으로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제 동물 중에서 우리도 동물 아닙니까? 늙지 않고 병나지 않고 금방 죽는 그런 동물 아십니까? 갈매기는 늙지도 않고 병나도 그냥 죽어버려요. 9988-234도 아닙니다. 그거는 9988 그냥 죽어버려요. 9988 그냥 사예요. 그리고 코끼리 있죠. 코끼리가 2주 동안 앓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그냥 녹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 사슴 많이 보시죠? 사슴이 늙어가지고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냥 죽어버려요. 모든 동물은 그럼 늙겠죠. 나이 들으니까. 그냥 병나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근데 유독 늙고 병나서 질질질 끄는 게 사람하고 또 하나 있어요. 사람하고 또 하나 있어요. 가축.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동물. 그겁니다. 예, 내가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가서 닥터김이 헛소리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인가 누가 무슨 사막 가다가서 만나가 떨어졌죠. 만나가 떨어져서 먹었죠. 그게 과학적으로다가 그게 생물학적으로도 그게 이해가는 겁니다. 새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늙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날아가다 그냥 떨어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고. 그래서 요새 나온 말이 또 이런 게 있어요. 9988-231이라는 거 아세요? 9988-234는 아시는데 9988-231. 99살까지. 예? 99대까지. 2-3일 만에 죽는 거죠. 2-3일 일어나. 그렇죠. 2-3일 앞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2-3일 앞에 죽는 건데 요새는 2-3일 앞에 2-3일 일어나라는 거라고 요새.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일어나라고. 왜 죽느냐 이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또 나온 말이 뭔가 하니 웬만하면 90세까지 다 살고 재수 없으면 11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재수 없으면. 재수 100년 하는데. 예, 그냥 재수 없으면. 왜 재수 100년 사는 건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나중에 돈 없어, 병나고, 남한테 피해를 많이 끼치니까는, 아유, 내가 110세까지 살아서 남한테 피해 끼칠 바에야 빨리 100세 이전에 죽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닌데. 그래서 요새 나온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땐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그랬죠? 요새는 그게 아니라고요.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수명이 길어졌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왜 이게 장수촌이라는 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도 있고 저쪽 그 뭐 미국도 있고 하여튼 세계 각처에가 있다. 그러니까는 지형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오래 사느냐? 그 오래 사는 사람들만 그 모아서 공통점을 찾았는데 첫째 뭔가니 그 사람들은 계속 신체적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거, 움직인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고 책 보면은 뭐 일주일에 30분을 3번 하라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죠. 뭐 오래 사람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고 뭐 장수를 하려면은 뭐 비타민 먹으라 이 사람들 비타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움직이라 자꾸 움직이는 거. 오늘 아침 한국에 보니까 재미난 게 하나 났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10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치매가 온대요. 그러니까는 앉아있더라도, 이렇게 앉아있더라도 잠깐 움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움직일 동자하고 물건인데 우리가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사실은. 따지게 보면. 우리가 뭐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움직이는 물건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주변 사람과의 유대감, 주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따가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적어요. 스트레스. 조금은 스트레스 있어야 되지만 큰 스트레스는 좋지 않습니다. 그거이고. 그 다음에는 식단이에요, 식단. 주로 무슨 식단은 정제되지 않는 거. 정제되지 않는 무슨 패스트 있죠. 맥도날드. 누가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들은 맥도날드 회사에 가서 저 고발하지 마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나도 어느 우리 병원 그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음식물을 이렇게 버리면은 새나 짐승이 와서 먹습니다. 근데 맥도날드 그 햄버거를 밖에 놔뒀더니 짐승이 안 먹더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맥도날드 회사에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지금 걸리더라고요. 내가 들은 걸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로 좀 먹는 게 전곡류, 그 다음에 보리, 현미, 콩, 고구마, 채소, 해산물, 과일, 올리브 오일 이 같은 음식은 암, 치매, 심장 질환, 심전 질환 예방에 좋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공통점이 움직인다, 인간관계가 좋다, 음식 같은 거 스트레스 적다 공통점이라는 거지 그게 어디 살든지 간에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그 유엔이라는 게 그 재미난 게 유엔이라는 게 뭐 전쟁 나면 뭐 전쟁이나 맞고 뭐 어디 재난 나면 뭐 무슨 양식이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유엔에서 인생의 주기를 다시 짰어요. 여러분들 뭐 청년, 소년, 뭐 노년 하는데 지금 유엔에서 그거를 안 된다고 뜯어고쳤어요. 여러분 잘 두세요. 그러면 유엔에서 2015년, 지금부터 8년 전에 인생의 주기를 다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가 미성년 하면은 그건 옛날하고 똑같아요. 미성년은 나서부터 17살까지가 미성년이에요. 그럼 청년이 언제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청년이라는 거는 15살부터 65세. 이게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뭐 한갑잔치 했던 노인이랑 너 천만에 막 그런 노인이 아니고 65세까지는 청년. 그럼 중년은 뭐냐? 중년이라는 거는 66세부터 79세가 중년이에요. 여기 8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노년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중년입니다. 아직 중년이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유엔에서 한 거예요. 유엔이라는 건 세계적인 기구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뭐 79세 돼가지고 노인 행세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년이 언제부터냐? 80세부터 99세가 노년이에요. 80세가 넘어야지 노년입니다. 저는 노년에 정정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장수가 뭐냐? 장수가 되려면 100세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오래 사는 건 좋죠. 근데 이게 오래 사는 건 좋죠. 그러나 오래 삶으로써 문제점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시어머니가 죽었다고 좋아했는데 방아를 찔라니까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방아는 저도 시골에서 옛날로 방아 찌는 거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두 개 가지고서 하는 거. 그거는 두 사람 이상이 돼야지 방아를, 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는. 하나는 밑에 그 들어 고르고 두 사람 해줘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방아를 못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봐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가 나이 많아서 좋긴 한데 나이 많아서도 따라오는 고통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4대 고통이에요. 첫째는 나이가 많으면서 첫째는 질병. 온갖 질병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저도 뭐 약을 몇 가지 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약을 안 먹어도 저도 약을 먹어요. 나이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빈곤. 이게 가난하다고, 가난하다고. 지금 미국은 좀 더 나아요. 근데 한국은요, 50대에 은퇴를 하더라고요. 50대에. 그 참 비극이에요. 저는 50대에 은퇴를 하도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주기를 크게 나누면 30 나눠 있어요. 30년 준비하고, 30년 일하고, 30년이 노년인데, 그러면 50대에 은퇴를 하면은, 뭐 60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90살까지 사는데, 그러면은 30년 일해가지고서 30년, 마지막 30년을 일할 그 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4대 고통, 가난한 거, 빈곤고, 질병, 모든 식으로 질병고, 그 다음에 무비고, 할 게 없다고. 뭘 하겠어요? 그 뚜렷한 준비가 돼가지고서 할 거리가 있으면 좋죠. 쉼거리가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고독고, 고독하다고. 여러분이 남자들은 뭐 직장에 다닐 때 뭐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뭐 많았는데 딱 은퇴하면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여자분들은 좀 나아요. 근데 남자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좀 고독사가 많잖아요. 고독사가. 그 한국에 좀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도 많지만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20%가 넘어요. 20%. 남자들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빈곤하고 병나고 고독하고 할 일 없고 이런 고통을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느냐. 사실 오늘이 그 제목이 사실 그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유엔이도 재밌는 게 그 유엔이 그 생애 주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해결책을 내놨어요. 해결책. 뭔가니 이 1999년에 유엔의 고령의 원칙이에요. 고령의. 그 유엔에서 고령의 원칙은 뭔가니 첫째는 노년이 되면서 자립을 하라. 자립하라. 뭐 자립하기 힘들지만은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립은 무슨 자립인 거 아니? 아까 얘기한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고, 신체적인 자립을 해야 되고, 정신적인 자립을 해야 된다고. 이거 자립을 못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고, 신체적으로다가 우선 병이 좀 있지만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정신적으로 뚜렷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대외적인 참여를 하라는 거지. 여러분은 오늘같이 이렇게 여기 그 센터에 여기 낙상록에 나오셔가지고서는 탁구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강의도 듣고 그걸 하시라는 거지.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계속 하라는 거지. 영어로 막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라고 교회도 나가시고 자꾸 그걸 하라는 거지. 그거고 세 번째가 이건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지만 존엄.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이거 정정당당하게. 전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늙었으니까 봐달라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뜻하게 노인의 채통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지. 제가 이제 머리가 희고 그러니까 저 롯데 같은 데 가서 이제 장을 보면은 쌀을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늙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가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면 떳떳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역시 뭐니 해도 건강이에요. 건강에 두 가지 건강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그러니까 우선 이 신체적으로다가 약을 많이 먹고 병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 생활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아요. 정신적으로다가 건강은 좋은데 오늘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정신적으로다가 건강은 좋은데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한테 이 제목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만 해결하는 걸 거기서 묻히지 말고 더 행복하라는 겁니다. 노인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람 있는 삶을 살라는 거지. 보람 있는 삶을. 왜 그런 거니?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무엇든지 인간이 10년을 하면은 도통합니다. 어떤 거든지 10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박사가 되고 도통을 하고 전문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70년, 80년, 60년 살았으면은 인생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인생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건 자식들이나 아들 놓고선 야, 삶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인생이란 이런 거다. 그거 할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바탕 안에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는 봉사를 하라 이거죠. 봉사를 하라. 뭐 조그만 봉사도 좋고 큰 봉사도 좋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봉사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 가고서 미국 올 때까지 봉사에 대해서 큰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봉사라는 개념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통계는 아니지만 몇 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노년이 3천만 명이에요. 노년 3천만인데 노년이 봉사하는 숫자가 4,500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연관이? 노인 한 사람이 봉사를 하나 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다음 먼저 그 수명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수명은 기록이 좋은데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로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장수는 해결이 됐죠. 내가 내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았나? 행복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행복하지 않았나? 행복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와가지고선 제가 떠들어 봐야 여러분이 글쎄 저도 행복이라서 강의를 좀 해봤지만은 제 강의 들어가지고서는 행복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득이 있다면은 제가 강의한 건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내가 정말로 삶의 목적이 뭔가, 내가 행복한가, 요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여기 나온 본전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동양에서도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자들이 그 결혼할 때 보면은 베개를 가져옵니다. 그 재미나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요, 장가를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를 이불 몇 개 가져오는 거 가지고서 판단하더라고요. 이불을 한 채 가져오면 아유 그거 잘못 들었고, 이불을 10채 가져오면 장가 잘 들었다고. 근데 이불만 오는 게 아니라 베개가 와요. 베개에 보면 한쪽에는 목숨 숫자를 써놓고 한쪽 복자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복을 원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라는 책을 써가지고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 행복이라는 그 책 내용이 지금도 아주 우리가 그거를 공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니 그 사람은 그랬어요. 첫째는 그 책 내용이 행복은 무엇인가? 이거는요 지금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하는 질문입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아직도 행복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도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라요. 그 다음에는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한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행복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그게 달리합니다. 행복이 목적이라보다는 저는 수단 쪽으로 다 기울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이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행복이란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굉장한 얘기죠. 행복이라는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행복이란 지적인 타월성, 그러니까 지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움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영혼의 활동이라고 했어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2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성취가 됐느냐? 그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옛날부터 뭐 철학, 종교, 뭐 성인들이 다 뭐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다가 결과를 해가지고 우리 행복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시골인데 의식주만 해결되면은 그 집은 부자고 행복하다고 다 그랬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식주니까 춘궁기에 보릿고개 없어졌죠. 춘궁기에 양식 걱정 안 하고 잘 살면은 행복하다 그랬는데 요새는 의식주가 해결이 됐다고 행복하다는 사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왜 그렇게 됐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걸 실제로다가 조사를 했어요. 1957년에 2500년들에 경제적인 문화하고 행복 지수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1957년에 50년 후에 경제적으로는 3배가 발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3배가 발달했는데 행복 지수는 또 떨어졌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 지수가 1957년에는 52%였는데 2005년에는 36% 떨어졌다고요. 그거 희한하잖아요. 아니 먹기 잘 사는데도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버드는 되게 희한한 대학이라고.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러면 행복하는 데는 어떠한 공식이 있느냐. 수학 공식 아시죠? 뭐 수학 공식 하나만 있으면 다 풀수있어요. 그러면 행복의 어떤 행복 공식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하버드에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행복 얘기는 만나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중요한 거니까 우리한테. 그걸 말씀드리는데 즉 1938년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2년생 몇 명인가 2년생 268명을 70년 동안 추구해요. 70년 동안 추구했다고. 뭔가니 물론 하버드 대학생들 2학년생이니까 정신적 신체도 다 건전하다고요. 건전하는데 몇 년 간격을 계속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결과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268명 중에 아주 우리 뚜렷한 인물들 몇 명 있는데 대통령이 하나는 그 대통령이 누군가는 존 F 케네디가 나왔다고요. 그 당시에. 두 번째로 대통령 자문위원이 4명이 나오고 상원의원 출마가 4명이 나오고 대통령 자문위원이 4명이 아니고 1명이 나왔고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268명 중에 대개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중에 불행하게 한 사람도 나왔다고요. 그 희한하잖아요. 하버드면은 집안도 좋고 실력도 좋고 다 그런데 왜 불행하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하버드생들만 연구해가지고서는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면 거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저 사람하고 실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 보스턴가의 그 못 사는 동네에 있는 그 학생들도 같이 연구를 했다고요. 못 사는 동네. 그러니까 하버드는 되게 남자들이니까 남자들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저쪽 서부 어디 쪽에 여학교도 갔다고요. 전부 통합 쪽으로 종합 쪽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런데 저건 그건 그렇고 하버드 나와가지고서는 그 불행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이제 예를 들죠. 몇 친구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서 조기 사망을 했다고. 하버드 나와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있는데 한 학생은 아주 집안도 좋아요. 아주 부유한 집안은 좋고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 있었다고요. 모범생은 다들 그 당시에는 저 친구는 졸업하면은 사회 나가면은 대통령이 되든지 세계적인 인물이 되자 그러는데 이 친구가 해외 나가가지고서는 결혼해서 해외 나가가지고서는 담배를 피우고 술도 먹고 마약을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죽어버렸다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다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부 통계를 낸 거니까 하버드 대학생 빈민촌에서 나온 학생들 여학생들 다 통계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니 이 사람들이 내는 결론은 그거예요.
지적인 뛰어남, 하버드생의 지적으로 뛰어난 거, 지적인 뛰어남, 사회적인 계급, 그리고 이것이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지. 사회적 인간관계. 그건 뭔가 아니,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먹으려면, 아까 말씀대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나이 먹으려면 따뜻한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인간관계. 그게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요, 그러고서는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따질 때 큰 고통이 있느냐, 작은 고통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속담이 얘기했죠. 3살 버릇 80까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47살까지 형성된 인간관계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지. 이게 참 재밌어요. 47세, 이 얘기는 무슨 말, 47세까지 인격이 조금 삐뚤어졌어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7세까지 잘 지내면 죽을 때까지 잘 지내는데, 정신과에서는 18살을 봐요. 인격이 18살까지 형성되고, 18살까지 형성된 인격은 거의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러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하버드 연구가 우리들한테 더 좀 희망을 주지 않나.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고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거고, 그 다음에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예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늙어서 행복하게 살 거냐 안 살 거냐 하는 거를, 그거를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7가지 조건이 있어요. 늙기 전에 배움.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학교 교육이 아니라 뭐지, 배우는군요, 배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시는데 배우러 나오셨죠. 배우는 태도가 노년을 잘 지내냐 안 지내냐 그걸 좌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담배가 안 좋대요. 그러고 술도 안 좋대요. 술, 담배를 계속하는 게 노년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내 주위에도 보면요,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되게 빨리 죽더라고요. 그러고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우리 간이나 우리 신체가 그걸 감당을 하는데, 나이가 들으면은 우리 신체가 담배하고 술을 감당을 못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어디 가서 술 좀 제대로 하고 군대 가서 술도 많이 마셨는데, 요새는 조금만 마셔도 머리가 해가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적당한 체중이 중요한, 적당한 체중. 그리고 불편하거나 어떤 고통을 불편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거. 요거를 잘하면은 노년이 행복하다는 거지. 그거 얘기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렇지만 65세까지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 살더라 이거예요. 65세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도 중요한 건데, 과거에 큰 사건이 나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서 그 마지막 여생이 불행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랬다고요. 어렸을 때 큰 사건이 떨어지면 그게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는데, 하버드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옛날에 큰 어떠한 그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극복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프로이드보다는 하버드 연구를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50대까지 행복한 결혼을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전에 서로 결혼 생활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50대 잘하면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재미난 거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통계를 낸 게 145개 나라 145개는 36만 명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면담을 해가지고서는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안 나가는 사람보다 기쁘게 더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행복해. 교회 나가면 그렇죠. 교회에서 뭐 배우기도 하고 뭐 인간관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연한 얘기죠,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제목 행복이나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은 나이가 들면서 변한다. 이것도 참 좋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난 행복한 조건이 없다. 건강 조건이 없다.
일단 말뚝을 박아놓으면 안 되는데 그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변화가지고. 나에게 변하면서. 그 좋은 얘기죠. 그러면 또 하나는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하면 단지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이 무슨 연관이 의식주가 일단 해결이 된다면은 돈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 한 십몇 년 전에 벌티모어 선에 그게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최소한도로 얼마의 달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벌티모어 선에 났는데 십몇 년 전에 8만 달러예요. 8만 달러까지는 돈이 엑소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뭡니까 그 같이 가요. 그러니까는 5만 불 버는 사람이 4만 불 버는 사람이 5만 불 버는 사람보다 덜 행복해요. 5만 불 버는 사람이 3만 불 버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8만 불까지는 그 돈하고 행복하고 같이 가는데 8만 불이 넘어서부터는 돈 버는 거하고 행복 지수가 같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달러 값이 조금 떨어져서 10만 불까지 될 겁니까? 10만 불 그 소득이 있으면은 그거는 행복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는 뭐 이제 10만 불 수입이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행복을 선택하는 거지 돈이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건 통계적으로 얘기해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버드에서 어떻게 결론 내는 거 아니? 그 이제 두 교수가 그러니까 70몇 년이니까 한 사람이 70몇 년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시작하는 한 사람이 그 알리 박이란가 뭐 그런 사람이 한 30년인가 얼마 동안 하고 70년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70년을 한 거지.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었어요. 당신네들이 그 하버드 그 인재들을 72년 동안을 했는데 그 2010년까지 했나 그래요.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괜히 뭐 군소리 하지 말고 뭐 누구 대통령 하지 말고 한마디 하면 뭐라고 한 거니? 딱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 뭐니? 딱 한마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사실이다. 딱 나왔어요. 관계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은퇴 후에 노년에도 즐겁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제가 이제 이 결론을 가지고서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해야 돼요. 행복이라는 게 목적이냐 수단이냐. 그걸 우리가 목적이 되냐 수단이냐 이제 그걸 했는데 목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는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면은 그거 좀 막연한데 그거보다는 좀 행복이라는 목적이 추상적이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건 구체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저절로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을 때 늘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관계가 좋으라 그러면은 좋으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교회도 저도 뭐 대학 다니면서 나갔지만은 목사들이 이야기한 거 사실 별로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제가 그 베들교회 안에 김상국 목사가 이야기한 게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김상국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행복이라는 거는 교인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부산물이라고 했어요. 그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말고 교인이라면은 영성이 잘 영성. 그 뭐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할 때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라고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 제가 행복의 수단이냐 목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쪽을 알아두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복 찾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면은 행복은 저절로 떡고물처럼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간관계지만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2500년 전에 얘기한 게
그 처음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후로다가 우리가 학문적으로다가 연구한 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하버드가 처음하지 않은가. 그런데 인간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것도 하나 생각. 내가 문교부 장관이 됐다면은 학교 과정에 행복이라는 과목을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관계라는 걸 집어넣겠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영국에서는요 인간관계라는 걸 제목을 집어넣었다고. 제가 본 인간관계라는 걸 집어넣었다고.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데 그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이고 저건데 그 인간관계가 맞는 걸 가르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대수 기하를 배웠는데 그 대수 기하는 대학교 시험 볼 때 필요하지 대학 시험 보고 끝나니까 필요 없더라고. 근목을 공부하느라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 영국 같아요. 어딘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느 나라에서 인간관계를 학과에 집어넣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버드에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인간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건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첫째 제가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만 들죠. 키엘 캐거린가 그 사람 뭐 유명한 철학자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인간 행복의 80%는 대인관계다 그랬어요. 인간 관계의 행복의 80%는 대인관계에서 온다고 봐서 옛날에 얘기해놨어요.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인간이 뭐 고통이라는 거, 뭐 고민이라는 거 무슨 문제가 따지고 보면 다 인간관계에서 온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카네기 여기 무슨 공과대학 있는데 거기서 연구를 한 건데 공과대학 출신들이 성공을 하는데 공과대학인데 이공계통에 성공을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랍니다. 공과대학생들이 성공하는데 80%는 인간관계랍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인간관계가 나쁘면 안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해리스텍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메릴랜드 출신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면 스프링 그로브라고 거기서 일하던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재미난 게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유명하다고요. 그 사람 얘기가 결국은 그 사람 얘기가 정신의학이라는 건 결국 대인관계의학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의학이라는 게 대인관계라고.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끝내주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택임 저 사람 혹시 이단이나 정신 거기에가 정신과적으로 볼 때 기가 막힌 게 하나 들어옵니다. 뭔가니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 아시죠? 요거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그 두 가지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너희 가운데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너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희들 가운데 인간과 인간 가운데에요. 두 가지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정치가 의사가 볼 때는 두 개가 다 맞아요. 두 개가. 왜 맞는 거 하니? 이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행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지. 행복은 내 마음에 달린 거지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내 마음에 있는 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행복이라는 천국의 행복 아닙니까? 결국은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라는 영어로 말하면 among you가 있어. among이라는 건 복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너희 하면은 그냥 within you 하면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저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정신과적으로는 맞는 얘기라 그게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관계가 좋으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너희들 관계가 좋으면 그게 천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지. 그건 뭐 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란 내 마음속에도 있고 너희들의 관계가 좋으면 그게 천국이다. 그건 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은 저기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고 정신관적인 해석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링컨 대통령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정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희한한 친구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뭐 이런 얘기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하다고 했어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심한 만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겠다고 결심하면 그 행복이라고요. 결심을 하지 않으면 행복 안 합니다. 그게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지만은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없는데 만날 말하면 불행한 이유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선택한 거지 그 사람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좋은 예를 하나 들죠. 그 사람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얘기가 안 하는데 그 사람이 900명을 놓고 강연을 했다고요. 900명을 강연을 했는데 행복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정말로 당신이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고 한 사람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900명이 다 불행할 조건이 없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행복이라는 건 선택이고 내가 행복하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러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 대인관계인데 그럼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건 대인관계 해결하는데 그러면 대인관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저는 딱 두 가지로다가 압축을 해요. 두 가지로다가. 근데 저는 김상훈 목사를 좋아해요. 그 양반이 그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와가지고서는 목사를 했어요. 근데 목사도 좀 배경이 있는 목사가 얘기하는 게 들어와요. 근데 배경 없이 그냥 어느 또 대학 신학대학 나와가지고서는 설교하는 목사가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김상훈 목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화를 할 때 딱 한 가지. 난 크리티컬 리스너.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부정적인 태도를 하지 말라는 거지. 부정적인 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래요. 마음 놓고 실수하고 마음 놓으라는 거지. 그러면은 대화가 된다는 거지. 마음 놓고 실수하고 마음 놓고 부정적인 얘기를 난 크리티컬 리스너.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심도 있는 진정성 있는 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대화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 대화라는 거를 영어로다가 아마 이게 히라본인지 모르겠어요. 다이얼로그라는 게 다이얼로그라는 게 이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다이얼라는 건 뚫고 들어간다. 로그라는 거는 말씀. 그 성경에 나오죠. 처음에 말씀 있는 게 로고스가 그 말씀.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 로고스라는 게 말씀도 되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본질이라는 얘기도 되고 진리라는 얘기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는 다이얼로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다가 본질을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대화를 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쳐놨는데 그러면 부수적인 것도 제가 좀 얘기를 해야죠. 대화를 할 때 실언을 하지 말아라.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 어떤 때 보면은 나도 그런 걸 가끔 느낀다고요. 어떤 때 피태가 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엉뚱한 사람이 와서 끼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건 그러니까 반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 천천히 말하라. 제가 지금 빨리 하는데 왜 그러니 그 20분에까지 제가 끝내줘야 되니까 빨리 하죠. 그 다음에 12를 안 가리고 말하지 말아라.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말아라.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특히 나이가 들어가지고선 자랑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만하지 말아라. 옛날에 어쩌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아첨이나 너무 칭찬다 하면 칭찬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의 약점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고 그런 게 있다고 나이가 들으면은 저쪽에서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쩌고저쩌고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새 아들하고 우리가 달라요. 요새 아들은 노인 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간질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자기 일이 아닌데 끼어들지 말아라. 나만 옳다고 주면 노인들이 고집이 세더라고. 자기 옳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있죠. 뭐, 안바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뭐, 부에 가니까 며느리 맞고,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듣고, 절대 남의 말을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이제 그거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정리하는데, 첫째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내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 호주에서 그 호스피스라고 아시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관리하는 그 요양 비슷한데 거기서 어느 간호사가 몇십 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살았을 때 내 뜻대로 살았을 걸 이걸 제일 많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뜻대로 사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요. 옷을 입어도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왜 그걸 보느냐. 나 편할 때 입으면 되는 거죠.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그거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 비교를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행복하게 보일 때 행복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까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경제 그 수준이 경제 세계에서 10등입니다. 10등인데 행복 지수로다 몇 등인지 아세요? 59등이에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10등인데 경제가 그렇게 높은데 우리보다 경제수가 훨씬 낮은데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높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남들하고 비교를 안 한다고요. 남들하고 비교할 게 뭐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차를 사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옆집 차가 있으니까. 옆집 차가 있으니까 나도 사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남한테 절대가 아니고 남하고 비교를 하려면은 하라고요. 하는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라고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내가 예를 들죠. 나도 와서 읽은 얘기인데 5분 남았습니다. 끝내줘야지. 괜히 이거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해가지고서 여러분 시작하신대. 일본의 어느 여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가보니까는 참 사는 게 딱딱하더라고. 먹는 것도 없지, 위생상태도 집도 모든 게 나가는데 자기가 가서 느낀 것은 내가 일본에 돌아가면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난 행복하게 산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얘기였어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이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이에요. 배가 태평양을 가다가서 파산이 됐다고요. 배가 부서져서 이제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배 널판 쪽을 가지고서는 그냥 그 태평양에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살아가지고서는 만약에 살아난다면 마실 물하고 빵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다고. 아주 간절히. 이건 아주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내가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도 어떤 때는 남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가시면 아시지만은 한국 사람 가서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너 돈 얼마 버느냐? 그걸 궁금하게 생각한다. 사실은 나는 미국에 살더라도요, 내 집이 몇 평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너 몇 평 그거 가지고 한다고요. 그거 자꾸 비교하는 거 아주 전 질색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거리를 찾아서 무엇이든 일손을 놓지 말아라.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취미거리를 가져라. 그 다음에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생명을 즐겨라. 생명을 누려라.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 기적기적 떠들죠. 웃기는 얘기라고요. 제일 아주 놀랄만한 기적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났던 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거를. 그 기적을 가지고 나타난 내 생명을 누리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건 공부하면서 두뇌 활동을 하라. 이거 치매 예방에 좋죠. 여러분이 여기 나오시면 사실
공부하러 오신 건데 감사합니다. 예, 별로 그 좋은 얘기도 아닌 걸 들어줘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식사, 건강한 식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한 식사. 주드러면 잡곡, 채소, 과일, 생선, 고기는 적당히 드시고, 노인들은 저는 옛날에 고기를 잘 안 먹었는데 노인들도 고기를 잘 안 먹으면 또 안 좋대요. 뭐 단백질이 부족해서 고기 조금 먹긴 먹지만은 너무 많이 하면 안 좋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살아라. 미안합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근데 그 영어로다가 외워두면 좋아요. High thinking, low living. High thinking이라는 거는 생각을 고상하게 하되 삶은 소박하게 살아라. Simple life. 이건 영어로 외워두면 아주 쉬운 용어니까. 그 다음에 인생을 즐겨라. 아까 말씀드렸죠. 노세 늙어지면 안 죽으라니. 그러면 제가 1, 2분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기왕이면 제가 이거 준비를 했는데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좀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본전을 빼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정신과병원에서 3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셜워커가 있는데 소셜워커 남편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그랬어요. 야, 난 한국 목사한테 이런 질문하면 목사가 기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데 난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미국 목사는 또 농담도 잘해요. 너 남편한테 가가지고서는 내 교회에 다니냐고 좀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 거 아니? 그 소셜워커 자기 남편한테 물었더니 교회 가는 이유가 즐겁게 살라고. 즐겁게 살으라고 교회 가는 거야. 즐겁게 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참 정신과하고 딱 들어맞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늙어가면서 이 변두리로 다 밀려가잖아요. 밀려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기죽지 말고. 그 다음에 웃어라. 우리 짜증을 내어서 못하나. 그거 있죠. 인생 입장을 충명도 어쩌고 하는 노래 있죠. 왜 하는 거 아니? 우리나라 박성철 교수가 600명을, 장수노이 600명을 정배했는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결론이 딱 운동하라는데 내가 전부 보니까는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유머를 쓰더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웃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늙어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늙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안 늙는다고 머리 염색도 하고 그런 약도 먹는데 나 아주 실색이에요. 한국에 가면요 머리 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염색해가지고서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늙는 데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미국 가면 늙는 게 좋은 게요. 제가 은행 가더라고요. 쭉 줄로 섰잖아요. 내가 머리가 휘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다 열어주더라고. 이게 정정당당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아시아 사람이지만 좋더라고요. 머리가 휘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갖게 할 때, 신앙을 가지게 할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조하는데, 사실 저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떤 데 답답한 게 많은 너무 웅절하더라고. 좀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를 기왕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지식, 모든 걸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남한테 봉사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행복은 아까 말씀대로 은행의 사회적 지위나 은행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불교도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불교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일체유심조는 모든 거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거고 그 다음에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력을 하라.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참여하고 친교를 하라.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 그런데 마지막으로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왔습니다. 지구의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다. 즉 즐겁게 살면서 그 즐거움 속에 의미가 담아 있으면 이것이 지구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